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한 다음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2x 플러스 3 곱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경우 앞에 있는 2x라는 항과 3이라는 항을 뒤에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 모두 곱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2x 곱하기 3x제곱으로 6x세제곱을 계산하고 2x 곱하기 마이너스 2x로 마이너스 4x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뒤에 있는 모든 항도 계산해 줍니다. 이때 계산된 결과에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여야 합니다. 6x세제곱의 경우 더 이상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6x세제곱이라는 결과를 적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4x제곱의 경우 9x제곱과 동류항이므로 동류항 계산을 해서 5x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1차 항도 동류항 계산을 진행하고 상수항은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12를 그대로 써줍니다.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있습니다. 교환법칙은 곱하는 두 식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합법칙은 세 식 A, B, C를 곱할 때 앞에 있는 두 식 A, B를 먼저 계산한 후 C를 곱한 결과와 뒤에 있는 B, C를 먼저 계산한 후 A를 곱한 결과가 같다는 법칙입니다. 분배법칙의 경우 괄호 앞에 있는 A라는 식을 괄호 안에 있는 B와 C에 각각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C가 괄호 뒤쪽에 곱해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괄호 안에 있는 A와 B에 각각 곱해주는 것이 분배법칙입니다. 세 다항식의 곱셈에서 괄호의 유무와 상관없이 결과가 같아지기 때문에 보통 AB 곱하기 C나 A 곱하기 BC의 경우 ABC로 괄호 없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곱셈 공식은 다항식의 곱셈을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에서 배운 공식이고 5번부터 7번까지는 새롭게 공부할 공식입니다. 특히 5번에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2번 곱하는 과정에 의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식들도 실제로 다항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각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2x 플러스 1로 나눌 때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보기와 같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2x 플러스 1을 나누는 수에 위치했습니다. 이때 2x에 적당한 식을 곱해서 2x제곱과 같아질 수 있도록 몫의 자리에 x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1이 x와 곱해져서 2x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2x 플러스 1로 다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몫의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쓰고 마이너스 2와 곱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를 쓰고 빼면 나머지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진행할 때에는 나머지에 있는 식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진행합니다. 따라서 나눔을 당하는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나누는 식은 2x 플러스 1, 그때의 몫은 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3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 결과를 보면 특별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A는 BQ 플러스 R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다항식 A는 나누는 식 B와 목 Q를 곱한 값에 나머지 R을 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R의 차수는 나누는 식 B의 차수보다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특히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A는 BQ일 때를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눗셈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에서 몫은 x 마이너스 2이고 나머지는 3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나누는 식 2x 플러스 1과 목 x 마이너스 2의 곱에 나머지 3을 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